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두 가지 떡밥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에그에 대해서 펼쳐지는 호킨스가 예언한 루피와 조로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악의 세대 일원이자 호킨스의 적단의 선장 호킨스. 호킨스는 운명과 운세를 중시해서 언제나 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점을 치며 때로는 자신의 행동을 운명에 맡기고 결정합니다. 행동을 운명에 맡길 만큼 호킨스의 점수는 높은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샤본지 제도에서 호킨스는 루피가 천룡인을 날려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해라, 오늘이 내 길로 나오지 않았어. 실제로 호킨스는 대전 키즈로와 대결을 정면으로 펼쳤지만 죽지 않고 무사히 신세계로 진입했죠. 이후 508화소 호킨스는 키자로와 마주치며 말합니다. 전투 패배율 100%, 도주 성공률 12%, 방어 회피율 76%. 호킨스와 키자로의 전투 전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패배와 도주 성공률은 그대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죠. 이후 581화소 호킨스는 아카이누에게 죽기 직전까지 간 루피의 운명을 보며 말합니다. 밀짚 모자 루피의 생존 확률이 몇 번을 거듭해도 0이 되지 않아. 분명한 건 루피는 당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죽지 않았죠. 또한 와노쿠니에서 호킨스는 킬러와 대결을 하며 스트로맨즈 카드 타워를 뽑는데 타워의 의미는 오래된 것의 붕괴였습니다. 카드의 의미답게 오랫동안 바다를 지배했던 사왕 카이도 빅맘이 몰락했고 새로운 바람인 루피 로우키드가 이들을 쓰러뜨리며 루피는 새로운 사왕이 되었죠. 또한 오니가시마에서 호킨스는 자신이 살 확률이 1%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1%인 것답게 호킨스는 드레이크와 함께 오니가시마에서 죽어갔고 현재 오니가시마는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즉 생존율 1%와 매우 어울리는 상황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호킨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의 확률로 살아남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이처럼 호킨스의 예언의 적중률은 오피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와노쿠니소, 호킨스와 루피, 조로의 만남입니다. 아프에 의해 호킨스와 키드는 카이도와 강제로 만나게 되고 끝까지 반항한 키드와 달리 호킨스는 순순히 굴복하고는 카이도의 산하로 자진해 들어갑니다. 이후 와노쿠니 편에서 호킨스는 미리국가 루피 조르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달 후 살아있을 확률 19%. 한 달 후 살아있을 확률이 19%라는 건 한 달 후 루피와 조로가 생사의 위기에 있다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해볼 건 한 달이라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호킨스는 조로와 루피가 한 달 뒤 살아남을 확률이 19%라고 했습니다. 호킨스의 예언 후 2주 뒤 루피와 조로는 오니가시마에 가서 카이도와 킹을 쓰러뜨렸습니다. 다만 이들은 목숨을 건 싸움을 했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가 깨어났죠. 즉 조로와 루피가 일어난 당시는 호킨스의 예언 3주 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루피와 조로는 와노쿠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며칠이라고 말한 걸로 봐 짧아야 2일, 길어야 5일 이내일 겁니다. 즉 루피가 와노쿠니를 떠난 날은 호킨스가 예언하고 3주,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난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은 며칠 후 에그에 대해 도착했습니다. 이 역시 길어야 5일, 짧아야 2일입니다. 한 달을 30일 정도로 보자면 와노쿠니 당시 호킨스가 말한 한 달 뒤 예언의 날은 에그에 대해 있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다만 떡밥적으로 본다면 호킨스가 말한 한 달 뒤는 에그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날, 베가펑크가 죽고 루피가 세턴과 싸우고 있는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 루피와 조로가 버스터콜, 세턴 키자루로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19%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호킨스가 지금까지 내놓은 점괘에서 생존율이 낮을수록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생존율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얘기겠죠. 즉 루피와 조로는 에그에 대해서 약 19% 정도의 생명력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루피와 조로의 현 상황입니다. 현재 루피 앞에는 오로성 5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로성 5명은 적어도 사왕급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루피는 혼자서 사왕 5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루피가 이들과 싸우며 생존율 19%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즉 루피와 오로성과의 싸움은 제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떡밥이라는 거죠. 이에 관해서는 또 다른 떡밥도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또한 현재 조로는 루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치가 조로와 싸우며 19% 정도의 생명력은 또 너무합니다. 아마 조로는 루치를 쓰러뜨리고 오로성 나스조로와 잠깐 싸우는 상황이 나오지만
조로는 나스조로에게 어느 정도 당하고 나스조로는 사정상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떡밥은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이 잘린 이유입니다. 13년 전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뺏은 뒤 후샤 마을에 방문해 1년 정도 이스트브루를 항해합니다. 샹크스가 왜 이스트브루를 기점으로 1년 동안 항해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샹크스가 태양의 신 니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에 대해 뭔가 아는 듯한 장면이 나왔다는 점, 로저 처형 이후 샹크스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점, 고무고무 열매를 얻은 뒤 후샤 마을에 머물며 1년 동안 항해한 걸로 보아 샹크스는 로저의 아들 에이스를 찾아 고무고무 열매를 주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에이스가 후샤 마을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곳을 기점으로 에이스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고무고무 열매는 루피가 먹었습니다.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을 당시 샹크스는 대의를 위해 루피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동물계 열매인 만큼 의지가 깃들어 루피를 선택한 거라 생각했고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의 선택을 믿었던 거 아닐까요? 다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샹크스는 왜 해왕류에게 팔이 잘렸을까입니다. 필름 레드에서 밝혀지길 샹크스가 후샤 마을을 방문할 당시 현상금은 10억 4천만 벨이었고 폐양색 패기로 상대에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하여 견문사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샹크스는 키드와 싸울 당시 견문색으로 미래를 보고 키드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즉 12년 전 샹크스 정도라면 해왕류에게 팔이 잘리는 미래를 봤을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해왕류는 루피가 처음 출항할 당시 날려버릴 정도인 만큼 당시 해왕류에게 샹크스가 팔이 잘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1054화입니다. 1054화에서 샹크스는 니카로 변한 루피의 수배지를 보며 루피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해왕류에게 팔이 잘리던 날도 기억하죠. 그런데 샹크스는 해왕류에게 팔이 잘릴 당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렇다면 샹크스는 왜 웃으며 해왕류에게 팔이 물렸을까요? 견문색을 통해 미래를 본다는 건 그 미래를 야측해 최악의 미래를 피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샹크스가 해왕류를 마주칠 당시 본 미래는 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루피가 해왕류에게 잡아먹히는 미래, 자신의 팔이 잘리지만 루피가 해왕류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미래.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를 위해 팔이 잘리는 건 역시 운명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로저의 처형 이후 평생을 찾아다녔던 고무고무 열매.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겨우 찾아냈고 고무고무 열매를 로저의 아들 에이스에게 주려고 했지만 고무고무 열매는 후샤 마을에서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하던 루피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팔과 이 아이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죠. 다만 샹크스는 운명을 믿으며 자신의 팔을 내준 겁니다. 결국 샹크스의 믿음대로 루피는 니카가 되었고 이 운명에 대한 믿음이 1054화에서 회상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샹크스의 팔이 잘린 건 오다슨의 선택이 아닌 편집부의 선택입니다. 편집부에서 좀 더 극적인 장면을 원해 샹크스의 팔을 자르라 했고 오다슨은 아직도 이 장면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죠.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해왕류에게 샹크스의 팔이 잘릴 당시 장면을 당시 샹크스의 웃는 표정과 함께 그린 건 샹크스가 약해서 잘렸다는 게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건 오다슨은 샹크스가 팔이 잘렸어도 강한 부분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팔이 없다는 건 저희 독자들도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